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선선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셀트리온에게도 기다리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 펀더멘탈, 직판과 숫자에 대한 증가, 그리고 그 부분은 곧 시가총액에 대한 상승으로 돌아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 30여 년간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 기계, 해운, 철강, 전 세계 중후장대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간재와 부품, 더불어 이 중간 산업을 대한민국이 허리를 담당해 왔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 있어서 그들의 바로 투자에 30년 전에 투자했으면 좋았을 것이고요. 최소한 20년 전에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10년 전에 투자가 정리되었다면 최소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수익으로 돌아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게 뭘로 바뀌어 나간다? 반도체는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첫 번째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건강에 오래 사는 헬스케어 산업, 그 중에 대표적인 셀트리온이 있겠죠. 그쵸? 이제 매출액이 2조이기 때문에 10조를 넘어서 15조를 넘어서 20조까지 그 항해를 우리는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전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생각한다. 그 의미에서 두 번째,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불어닥치고 있죠.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 2차 전지, 한국에서는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자동차와 결국은 자율주행차와 로봇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뽑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들에게 전 세계의 문명에 융복합되어지는 4차 산업의 세상, 이 큰 카테고리에 투자를 지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매크로가 크게 흔들거릴 때마다 회사 펀더멘탈에, 기업 가치의 펀더멘탈에 훼손이 없다면 매크로가 빠졌다, 매크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이, 훌륭한 가치가 좋은 대상이 빠져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유자금으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열심히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걔가 본래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우리가 투자를 지속해야 되는 이유이죠.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8%, S&P가 1.72, 다우가 1.62, 다우가 3만 포인트가 깨졌어요.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크게 한번 흔들거렸죠. 자, 시장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3만 붕괴, 2020년 이후 최저치이다. 연준의 긴축과 영국 시장 불안이 요인이다. 자,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튀었어요.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이 무지하게 튀어버렸습니다. 이게 시장을 흔든 첫 번째 이유고요. 영국에서 또한 영국의 감세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 물가 상승률을. 그래서 결국은 긴축의 스탠스가 빨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미국 증시와 함께 불안 요인으로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첫 번째로 미 국채 금리를 한번 좀 먼저 보고 올까요? 미 국채 금리 10년물이 3.68이에요. 2년물이 4.20, 장중에 무려 3.8%에 육박하게 됩니다. 하루에 변동치 있는데요. 보면 장중에 3.81까지 10년물이 올라갔다는 거죠. 미 국채 금리가 3.8%까지 올라가면은요, 시장은 빠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의 연준이 다음번 FOMC에서 0.75% 올리는 거를 시장은 지금 바운더링 하고 있다. 그래서 0.75%, 0.5%, 1.25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일지 1%일지 0.5, 0.5를 올릴지 현재 시장은 이 부분 컨센을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미국 국채 금리와 함께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면서 미국의 빅스 주스가 30에 육박합니다. 자, 최근 1개월모를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의 빅스 주스의 1개월모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개월물에 자, 3개월물을 먼저 보시죠. 3개월 동안 자, 꺾였다가 빅스 주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VIX 공포지수라고 하죠. 이 공포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위험 자산에 큰 변동성이 닥치게 되죠. 자, 그리고 1년 동안 한번 봐볼게요. 1년 동안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0년 동안의 큰 흐름을 보시죠. 30 기준으로 해서 많은 변동폭이 있는데요. 자,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는 여기도 딱 매물대가 있어요. 이 매물대 라인에 있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변동폭이 커지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시스템 리스크로 거의 갔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도 크게 한번 급등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와 2008년도에. 지금 이 부분을 돌파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정해질 수가 있겠죠. 자, VIX 공포지수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제 이 매물대에 딱 맞은 모습이에요. 거의 조금 남았긴 했으나 지켜봐야 되겠죠. 자, 시장 지표를 보면은요, 원화 환율이 1423원. 자, 엄청난 마지막에 슈팅이 나왔고요.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초약세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편의 달러도 마찬가지겠죠? 엄청나게 달렸어요. 달러가 엄청나게, 최근에는 끝까지 달렸고요. 엄청난 강세였다. 달러의 초강세가 원화의 초약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와 원화와 달러 반대편에 있는 파운드와 엔화, 위안화, 원화 가릴 거 없이 모든 자산을 다 밑으로 꼬라박고 있죠. 가격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달러의 가격이.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엄청난 가속도가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이죠. 미 국채금리도 한번 보고 올게요. 10년의 흐름을 봐도 보시면 3개월 동안을 봐도 엄청난, 마지막에 미 국채금리 이 10년이요. 보면 마지막 3개월물인데 여기 보면 섰죠. 그쵸? 기울기가 서버렸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가팔르죠. 미 국채 10년이. 자, 그리고 1년물로 한번 볼게요. 자, 엄청나게 가팔르죠. 그쵸? 기울기가 3년을 봐도 엄청나게 가팔라요. 5년을 봐도 엄청나게 마지막은 가팔르고요. 10년을 봐도 거의 섰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금리의 엄청난 슈팅, 달러의 엄청난 슈팅, 원화의 엄청난 약세. 자, 이게 돌아나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FOMC에서 스탠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거기에선 물가의 하락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게 또 하나 나오는데요. 국제유가 80달러를 하향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강달러 경기 침체 공포에 5.7% 하락하였다. 자, 80달러 밑으로 국제유가가 드디어 떨어졌다는 소식이에요. 물론 여기에 경기 침체와 강달러로 인해서 반대편에 있는 국제유가 또한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에는 투기적인 요인, 투자 세력도 많이 있어요. 원자재에 많이 투자하는 투기적인 세력들. 그래서 가격을 조정하는데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은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수출입 물가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 떨어지고요.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차를 두고 쭉 연결돼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국제유가가 하향하게 된다면 물가가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겠죠. 여기에 또한 우크라이나가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대치보다는 올라왔지만 전월보다 떨어졌어요. 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지금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이죠. 자, 그러면 차트로서 한번 세계 증시 흐름을 살펴보시죠. 자, 먼저 나스닥이에요. 일봉인데요. 자, 이때 보이시죠? 엄청나게 아래로 내다 꽂았습니다. 연준의 긴축 스탠스로 인해서. 그리고 고점 대비 36% 빠지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아래로 꼬라박았어요. 자, 이제 거의 쌍바닥, 쌍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쵸? 여기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지켜보겠죠. 여기를 깨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흔들거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체킹해야 될 점이 뭐죠? 자, 시장이 그렇게 전 세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언급하는데 지금 결국은 전저점으로 와 있다.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이만큼 내려올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연준의 스탠스와 그리고 연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지표가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서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공포가 부르짖고 있죠. 근데 이들은 윗방향이건 아랫방향이건 모두 수익을 취합니다. 기득권들은.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수급을 차단하고 누군가는, 선수들은, 장기의 투자자들은 지금 열심히 가격이 쌓일 때마다 서로 이거를 이탈하더라도, 더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장기적으로 모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선수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핵심 잣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매크로는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펀더멘털의 시차를 두고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가치가 싸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코인 가격 또한 역사상 거의 최근 2, 3년 동안 가장 낮은 가격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쪼그라져 있고요. 미국 증시를 더불어서 전 세계 증시 또한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어 있고요. 부동산도
최근에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셀트리온 또한 매크로 이슈로 많이 빠졌죠. 매크로 이슈로 빠지면 땡큐하고 열심히 모아가면 되는 그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선수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전략. 자, 그리고 다우가 3만 포인트를 깼는데, 자, 보면 어디쯤이냐? 여기 쌍 지지대를 좀 깼어요. 그런데 여기 지지를 받고 있어요. 요 라인하고. 그쵸? 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흔들거리고 있진 않아요. 사실 보면 막 미친 듯이 꼬라박을 때 이때처럼. 이때는 진짜 힘들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 단계적으로 훅 빠졌었는데 그 정도가 아닌데 전 세계 미디어가 공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너무도 강하기에. 자, 그래서 그 스탠스가 전환되는 것은 물가이다. 물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S&P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쌍저점이에요. 그쵸? 쌍바닥. 대부분의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유로스톡스 마찬가지 볼까요?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요 라인에서. 이 라인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 요 라인에 여기 그리고 요 라인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유로스톡스 또한. 그리고 니케이는 그나마 최근에 선방한 모습이에요. 그나마 니케이. 경제 성장이 일본은 안 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저성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성장을 뽑아내는 부분이 일본이 상당히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서 30년으로 가고 있는데 나름 선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독일은 최근에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 전저점, 쌍저점을 요 바닥권을 깼어요. 일부. 그래서 지켜봐야 됩니다. 독일의 전기료를 더불어서 대부분의 물가 상승률이 유럽은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궜죠.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 대만도 거의 비슷하죠? 대만도 쌍바닥권. 거의 전 세계 차트가 비스무리한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흐름을 나올지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미 국채 금리의 급등을 엄청난 급등 이거는 연준의 스탠스에 바로 연말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현재 FOMC의 긴축 가속화를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시장이 크게 흔들거릴 때마다 열심히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 펀더멘탈이 뛰어난 대상에 투자 가치가 싸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방법을 언급드리는 거예요. 자, 코스피 기간 외국인 개인 순매수 상위 업종 종목입니다. 주간으로요. 자, 기관이 여기 셀트리온을 매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 주간 흐름입니다. 매도에는 삼성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뭐 고려아연, SK하이닉스, KT, 카카오 여기 셀트리온이 딱 하고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에도 여기 셀트리온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보면 개인에 보게 되면 순매도에 여기 바로 셀트리온이 포진되어 있죠. 개인의 물량이 한 주간 흐름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계속 언급드리죠. 그들은 셀트리온의 주가를 바닥에서 현재 모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그들끼리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셀트리온의 주가를 모아가고 있다.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월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에 월봉으로 보면 한눈에 나옵니다. 이 바닥권에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걸.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늘어나면 대차대조표는 따라서 증가합니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단기 순이익이 대차대조표상의 자본란의 이익 잉여금에 꽂히게 돼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 당연히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손익계산서가 증가하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고 따라오는 현금 창출 능력도 커진다. 그게 바로 시가총액을 반영하는 바로 주식 투자의 지난 100년 이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여기 있어요. 선수들이 모를까요? 얘네가 시차를 두고 올라간다는 걸 4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단순하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만약에 회사가 성장을 못해 빠그러져. 그러면 뭐 투자할 필요가 없죠. 회사가 매출액이 2조에서 정체가 돼. 더 이상 나오는 제품들도 없어. 그리고 경쟁자만 많아져. 그럼 팔아야죠. 근데 어떻게 되죠? 얘네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쵸? 정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한다. 그 기업은 반드시 성장하며 시가총액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훌륭한 회사가 반드시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언제 좋은 회사가 된다? 지금처럼 싸져 있을 때 좋은 주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기본 원칙이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의 진수입니다. 식약처, 유방암 치료제 에너투 허가, 셀트리온, GC셀 등 주목한다. GC셀, 록십자 셀과 록십자 렉셀이 합병했던 거예요. 어쨌든 쉽게 록십셀이라고 하고, 에너투, ADC, 저 항체 약물 접합체 에너투를 허가했던 부분이에요. 차세대 항암제. 여기서 셀트리온과 록십자 셀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이제 이중항체와 우리는 이종항체 그리고 ADC에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최근에 이중항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죠.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항암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항암제 시장이 먹거리 찾아 제약사들 차세대 항암제 개발 합종 연행 무려 2026년 항암제 시장은 약 3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한 시장이다. 자가면역 질환 시장을 능가하는 전 세계 가장 큰 바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성의 영역이고요.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항암 신약 후보를 찾기 위한 국내외 제약 기업의 제휴가 활발하다. 전 세계 자가면역 질환 시장의 현재 강자이죠. 셀트리온의 먹거리로서 항암제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ADC, 두 번째 바로 이중항체와 mRNA 플랫폼이라고 하죠. mRNA는 유전자예요. 유전자를 DNA라고 하죠. DNA의 복사본을 바로 RNA라고 합니다. RNA는 mRNA가 있고요. rRNA가 있고요. tRNA가 있어요. 이 중 mRNA는 설계도예요. 유전자의 복사본이 설계도가 복사되는 거고요. 리보솜 RNA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RNA는 이 아미노산, 이 메신저 RNA가 설계도가 이동을 하면 이 설계도에 맞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리보솜에서 합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mRNA 백신이라고 하죠. 이것 또한 바로 세포 속에 유전자를 찔러 넣는 거죠. mRNA를. 그 방식입니다.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백신을 만든 거고요.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 얘를 가지고 바로 항암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전자 치료제에서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다. 미국의 트라이링크 그리고 이중항체 얼마 전에 공시를 통해서 나왔죠. 그렇죠? 이것 또한 차세대 항암제로서 ADC는 예전부터 우리가 컨트롤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투자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제 레고캠, 익수다, 셀트리온의 삼각 로맨스가 계속해서 집행돼가지고 있죠. 어느 기준점인가 ADC 신약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다른 신약들보다 임상에 대한 기간이나 FDA에서 허가되는 기간이 조금 더 짧습니다. 조금 더 빨리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이 차세대 이 바이오 베터와 신약 기술에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셀트리온도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적극적이다. 영국의 ADC 개발사 익수다. 여기에 지분 투자해서 항암 ADC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여기 그 박사가 굉장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ADC에 대해서 권위자죠. 그쵸? 셀트리온은 이미 예전부터 ADC에 대해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집행되어져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익수다는 글로벌 ADC 의약품인 캐사엘라의 전임상과 초기 임상을 주도한 로버트 러츠 박사를 포함 글로벌 최고 수준의 ADC 개발 역량을 보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ADC에 이미 셀트리온은 폭발적인 투자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로서.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녹십자가 언급이 되고 있죠? 녹십자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녹십자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헐투, 유방암에서 발현되는 유방암 위암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의 임상 1상과 2상을 시험 승인을 받았다. 임상 1상, 2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이 치료제는 암세포에 특별히 반응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CAR와 자연살의 NK세포를 결합한 CAR-NK 세포 치료제이다. 자, 이거 예전에는 CAR-T라고 했거든요. CAR-T 치료제를 바로 혈액암에서 엄청난 유효성을 보였어요.
얘가 또 항암제, 고용암으로도 형태가 있는 암으로도 확장해 가야 되는데 고용암에서는 얘가 또 이상하게 또 유효성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자, 키메라 항원 수용체 이게 뭐냐면 유전자 치료제, 유전 물질 그리고 항체 치료제, 항체 껍데기를 띱니다. 일부 찔끔 띄어요. 왜? 얘가 항체가 바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레이더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 T가 가서 터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포 치료제가 또한 결합되고 유전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걸 그래서 카티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칼와 NK세포, 자연살해세포이죠. 선천성 면역. 그래서 몸속에는 선천성 면역이 있죠. 뭐죠? 바로 인터페론, 알파, 베타, 감마. 이 감마라는 놈이 NK세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NK세포, 자연살해세포. 이게 몸속에 침투균이 발현하게 되면 얘네가 먼저 싸워요. 얘네에서 지게 되면 바로 혈관을 뚫고 나서 혈액 속에 있는 바로 림프구에 T세포와 항체가 또한 발현하게 되겠죠. 요 면역 구조에 있는데요. NK세포와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결합을 해서 항암제를 또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항암제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투자가 집행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ADC 그리고 이중항체 mRNA. 자, 이제 바이오 정리할게요. 바이오 시밀러로 캐시카우를 창출합니다.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여기에 베그잘마,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얘네 가지고 이게 캐시카우를 창출하겠죠? 특히 램시마 SC는 큰 그림에서 얘 하나만 갖고도 10조를 목표로 합니다. 얘는 신약과 바이오 베타와 직판이에요. 전 세계 글로벌 블록버스터에 저는 예약에 등재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죠. 얼마 있으면 2년 기준점으로 해서 10개가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캐시카가 창출되면 다른 바이오 시밀러의 임상에 대한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신약들의 바이오 베터들에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캐파가 증가를 하죠. 연구 인력이 2,000명까지 증원이 되죠. 전 세계 직판을 하게 되죠. 명실상부하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우르게 되는 국내 유일한 제약바이오 회사이자 전 세계 빅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준 회장이 언급을 했죠. 대한민국에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회사가 만드는 게 바로 그 목적지이다. 우리가 셀트리온에 동행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우직하게 우리가 동행하면서 목적지까지 동행하자고요.